네, 1인칭 시점이랑 3인칭 시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1인칭은 네. 자기가 있어요. 왜요? 서술은 뭐라고요? 제가 서술은 자기가 서술한 거? 4인칭은요? 다른 누군지 모르는 사람, 사람 제3자. 제3자 누군지 모를 사람? 혹시 1인칭 시점에 어떤 시점이 있는지 알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관찰자. 맞아요. 얘네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주인공은 네. 나라는 게 속마음. 속마음. 나 나? 관찰자는 나가 아닌가요? 관찰자는 속마음을 안 말해줘요. 속마음을 안 말해주나요? 싸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요 그거. 속마음 말해줄 수가 없죠. 자, 주인공은 말 그대로 여기 1인칭으로 말해주고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인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여기 서술자가 여기 속마음을 말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쵸?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존재하지만 바깥 상황 혹은 다른 인물을 관찰을 해서 말을 해주니까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친구랑 친하다고 해도 그 친구의 정확한 속마음은 본인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을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소설에서 대화 부분에 나, 우리가 있으면 1인칭이고 없으면 3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명 다 X를 했거든요. 왜 X 하셨나요? X 한 이유가 기억나나요? 엑스할 이유는요 네. 뭔가 오를 하면 틀릴 것 같았어 네. 답이 뭐예요? 답 X 맞아요. 그 우리가 1인칭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1인칭인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그 문제를 다시 서술해 주실 수 있어요? 소설에서 대화 부분에 나 또는 우리가 있으면 1인칭 시점이고 없으면 3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인칭 시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인칭 시점이랑 3인칭 시점 외에도 그렇죠? 뭐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든지 다른 시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꼭 대화 부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대화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설이 뭐 대화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풀어낸다고는 해도 대화가 되게 최소화된 그런 양식의 소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나나 우리가 꼭 대화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서술자가 본인이기만 하면 1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X고 세 분 다 맞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 문제는 성장 소설은 성인이 되어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가리킨다 해서 이건 또 세 명 다 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이서 혹시나 의논해서 풀진 않았냐고 물어봤던 건데 맞아요. 아니요. 답은
이건 X입니다. 이거는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성장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련의 기억을 다루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보통은 회상의 형태로 성인인 내가 보았을 때의 해석,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어디 나와 있었냐면 교재에 이제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막 주문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요. 우랑말이 나바롱 나르비 못 따라 이거 그 주문 외우셨던 소설에 들어가 있는데 16페이지 보시면은 그거 3일주밖에 없어서 16페이지에 7번 한번 볼래요 다들?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낸 문제는 성인이 되어 어차피 이거 틀렸어.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 부분이 틀렸었습니다. 제가 낸 문제에서는. 성장소설은 어쨌든 어릴 때의 이야기를, 어릴 때 겪었던 갈등이나 성장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되돌아보았을 때 해석된 내용을 다뤄야 성장소설인데,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네? 거지는 그죠? 커지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성인은 뭐예요? 성인? 여러분 성인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성인 몇 살이죠? 18세. 만 18세? 18세였나?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법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쨌든 막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는 그냥 만 나이 말고 그냥 20세 이상이죠. 3일 전에 여러분과 저희가 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몇 년생이 20살이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06이요? 네. 몰랐네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11년. 11이요? 아직도 멀었네. 98년생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차이가 더 적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아주 어린데. 네. 왜 성인을 성인이라고 할까요? 성인이 무슨 뜻일까요? 다 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한 사람. 성장은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죠? 성인이 돼서 겪는 일을 다룬 거는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겪은 내면의 갈등과 성장을 다뤄야 성장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X였습니다. 여기는 다 틀렸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맞췄어요. 전반적이죠. 네? 전반적이죠. 네, 그래도 훨씬 정답률이 좋아졌네요. 자, 3번. 자, 액자식 구성. 그때 액자식 구성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죠? 이건 확실하게 X입니다. 왜 X죠? 외화가 아니라 내화. 내화예요. 좋습니다. 혜니 학생도 알아요? 네, 선생님. 그래요? 이건 아는구나. 그래요. 액자식 구성은 내화예요, 내화. 주제와 밀접하게 있는 거는. 자, 역순행적 구성은 뭘까요? 역순행적 구성. 4번 문제였는데. 어제는 8시간 오늘은 6시.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역순행이라는 게 뭐예요? 역순행은 음. 거꾸로 한다는 거죠. 맞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은 구성이 거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소설에서 구성이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구성이 거꾸로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늙었는데 어릴 어려진- 때를 어려진다. 회상하는 거. 어려진다 짜리면 그쵸? 회상? 어려진다. 그래서 이거 오예요 X. 이거는 5입니다. 5. 아 맞아. 그건 왠지 기억 안 나. 알려줘요? 드레이슈. X 하셨습니다. 아유. 맞아요.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이 가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는 대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면 순행적 구성이겠죠. 근데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가는데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게 되면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텐데 이걸 실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회상입니다. 회상. 주로 회상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꼭 소설이 아니라도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막 그죠? 회상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2는 아직 안 봤고 1을 조금 봤는데 제가 원 저는 이해가 쓰리를 위한 오프닝. 아 그래요? 별로예요? 오늘 좀 봤는데 회상씬들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정재 뭐 직장 동료 죽는 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다. 자 그리고 반어적 표현. 자 이거는 제가 첫 수업 때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틀립니다. 자 반어적 표현 제가 계속 설명할 때 무슨 예시를 많이 들었나요? 기억나나요? 반어적인 표현을 예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반대로 되는 표현. 자 뭐랑 뭐가 반대였죠? 네. 말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뜻이 말하지 않는 거. 뜻이랑 그죠? 뭐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시로 들어줬던 게 이제 잘한다 이런 거 제가 맨날 들어주잖아요. 그죠? 자, 모순은 뭐예요? 모순? 모순은 뭘까요? 누구야? 모순이 뭐예요? 무슨이 뭐야? 무슨이 뭐야? 모순이 뭐예요? 무슨이 뭐야? 아, 모순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거 설명할 때 뭔 예시 들었어요? 작은 거인. 자, 거인이 작을 수 있나요? 이것도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인 작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얘도 아주 많이 나오는 예시죠. 자, 우리 소리 없이 아우성 칠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아프면 칠 수 있죠. 어떻게? 원래 아, 막 발 찧었을 때 막 이제 소리도 안 나오는 그죠? 그쵸.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는 아우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작은 거인을 상상해볼 수 없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도 상상해볼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은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역순행적 구조. 그 비슷하게 떠올리긴 했는데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역설. 그죠? 그래서 반어랑 역설을 구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답이 X. 오지. 답은 X죠.
저 뭐 했어요? 나 뭐 했지? 나 5한 거 같은데. 조원 학생 5 했고요. 펜스 학생도 5 했고요. 아이고. 혜니 학생만 X를 했네요. 몇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반어적 표현은 문장의 표면만 보면 모순 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 이 문장 봤을 때 모순 되나요? 말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죠?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꼬기 위한 의도로, 조금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랑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다르게 표현하는 게 반어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거가 반대가 되는 거다. 반어적 표현은 표면만 봤을 때는 모순된다라는 서술은 틀려서 X였죠. 자, 이거는 그죠? 뭐 요약하면 이런데요, 문제를. 자, 이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에서 이 어린 나아가 이해한 멧돼지는 실제로 뭐였어요? 메시지. 메시지였죠, 메시지. 근데 왜 소설에서 이 메시지를 멧돼지라고 이해하는 어린 나를 서술자로 선정을 했을까요? 재밌잖아요. 그쵸? 재밌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걸 희화화라고 하죠. 네. 희화화가 뭐예요? 희화화는요. 네. 지금 두 명이나 답으로 얘를 찍었는데. 그러게요. 약간 말로 설명하기 어렵나요? 대충은 알아요. 희화화를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좀 에바를 해. 미안. 그 영상에 안 나왔었나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안 나왔을 리가 없겠네요. 다 수업을 했으니까. 그냥 받는 거. 아, 보셨어요? 그걸 봐. 그러니까 아까 이 멧돼지를 왜 메시지라고 표현하는 나를 서술자로 선정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한 학생이 잘 말해줬죠.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 희화화 쉽게 얘기하면 재밌게 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원래 다루고 있는 소재가 뭐예요? 걸기대회잖아요. 걸기대회. 얘는 딱딱한 주제인가요? 가벼운 주제인가요? 그렇죠? 딱딱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막 되게 일상적으로 걸기대회에 참여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혈서 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렇죠? 얘를 가볍게 다루기 위해서 선택한 게 희화화인 겁니다. 얘를 그렇죠? 막 어른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 걸기대회랑 그 안에 정치적인 그런 숨겨진 서사들을 서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표현함으로써 그 이제 등장인물의 약간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편지들로 줬던 애들이 합리화 이거 그런 사람 없겠지.
사고는 없고요. 형상화, 이거 보는 사람 없지. 활성화, 뭐 골랐냐? 획일화 이렇게 있는데요. 회계라는 진짜 안 돼. 미안. 아, 혹시 뜻은 알고 골랐나요? 아니. 야, 아, 오늘 몰랐어요? 찍었어요. 제가 4번을 좋아해서. 아, 4번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수학 수능 때 4번으로 찍었다가 틀렸었는데. 합리화 무슨 뜻인가요? 합리화 정도는 알지 않나요? 네. 합리화 우리 언제 합리화해요? 자기가 불리할 네, 보통 분리할 때 하죠. 여러분 합리화 해본 경험이 있나요? 합리화 해본 경험. 합리화 해볼 만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때. 원래는 네네네. 제가 어떤 친구한테 6,000원을 줘야 됐었는데 네. 4,900원으로 합의했어요. 1,900원으로 합의를 봤네요. 그래서 4,700원으로 갚았어요. 양심이 없는데. 네. 그건 약간 합리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기 합리화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화. 네. 자기 합리화 언제 하나요? 기분 나쁘. 기분 나쁠 때? 언제 기분이 나빠? 보통 잘못했을 때 하지 않나요? 그냥요. 내가 오늘 뭔가 목표로 한 일이 있었는데 안 했어. 그죠?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근데 뭐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있다고 할까요? 그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0칼로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자기 합리화인 거죠. 박수. 네? 아니. 야, 며칠인데 왜 그래? 지는 그러면? 아니. 아니 말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형상화는 뭐예요? 형상화. 항상 모르겠어요. 형상화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형상화죠. 하트. 진짜 못 그리네요. 하트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하트 말고. 사랑이요. 그래 뭐 사랑. 뭐 마음. 뭐 이런 좀 해. 떠오르잖아요. 잘? 잘 듣고 있어요. 열심히 걸어요. 알아서 각자 잘 듣고.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마음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하트는요? 음, 하트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하트 하면 딱 다 이 모양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심장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사랑을 표현을 할 때 하트라는 눈에 보이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그런 걸 이제 형상화라고 합니다. 활성화는요. 여러분 다 이 정도는 평상시에 보는 말들이잖아요. 획이라는 그렇다 쳐도 회계를 왜 몰라요? 나 회들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보았잖아. 언제? 모라를 안 다녔어. 활성화는 뭐죠? 활성화. 활성화가 뭐야? 넌 학원에 다녀놓고도 그러냐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상황 내용 유튜브에 다 들어갑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활성화. 정규받은 닥쳐. 미안. 어디서 욕을 해? 대답 좀 해, 이두원. 이동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걸기 대회가 예시였으니까 걸기 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걸기 대회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걸기 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걸기 대회가 시작하고.
좀 그런 의미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이 대회가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그러니까 활발해지고 있는 어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때 이제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예시에서는 그랬고, 회귀라는 어떻게 모르냐고 하셨던 두원 학생이 한번 설명을 해보죠. 회귀라는 뭐죠? 뭐야? 나 몰라서. 한번 알려주시죠. 기본이라서 알려줄 수 없어. 기분이라서 알려줄 수 없나요? 아이 모르네. 뭐야? 빨리 대답해. 힌트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 또 어렵다. 이거 뭐냐고. 말해줘. 그래서 너희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 지금. 괜찮아. 몰라서 물어보잖아 지금. 몰라. 한 너도 번도 못하니까 기회를 알려줘. 빨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라고 너. 쌤이 대신 대답해 주실 거야. 제가 해드려요? 대답해야지. 네 해주세요. 아는 거죠? 네. 자, 회귀라. 이거 모르는데 맞아. 회귀라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통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거를 회귀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 1. 맞아요. 팬이. 이제 6번까지 했고요. 자, 7번. 이거는 7번 몇 번이에요? 1번 1번인데요. 나 찾았다. 요약적 소설이죠. 7번은 틀리면 에바지. 자, 향토적인 소재 사용을 체크를 문제였어? 한 근데 이거 숙제했으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좋습니다. 뼈를 찍어서 미안해. 숙제를 찍은 찍- 건 스케일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앞에는 풀었어. 앞에를 풀었으면 맞아야지. 뒤에는 뭔데? 앞에 두 문제. 저거 1번 아니었어? 1번 맞아요. 뭐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 향토적 소재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거 지금 아니 저기 1번 문제에 있던 거. 1번 아니잖아. 1번 문제요? 1번 문제 있던 거. 1번 문제 아니었잖아. 향토적은 있네. 맞아요. 향토적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맞아, 이거- A부분만 있는 시 할 때 저랑 했었는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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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예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향토적이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풍경이 있나요? 딱히 없나요? 향토적이라는 것은요. 네. 향토적인 거 체크를 했으니까. 누가 너요. 뭐가요? 나 그거 책 찍었다가 내가 지웠는데. 향토적이다. 알아요? 모르겠나요? 저기요? 이게요? 누가 아니 왜 누가 수행해요? 향토적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약간 시골 냄새 나는 거. 시골 같은 거. 그러면 약간 뭐 시골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뭐가 있나요? 저는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황토로 만든 벽에다가 장작 같은 거 떼고 물고기 같은 거 걸려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시골 같은 이미지들이 이제 이 작품에 많이 등장하면은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제시한 부분에서는 딱히 나타나지 않았죠. 요약적 1번이 근데 서술. 적었어요. 요약적 서술입니다.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인데 그거 왜 어휘에 가가 하나밖에 없어. 진짜 기분이 나빠요. 아, 어휘가 어휘가 틀렸어. 약간 뭐 기분 나쁠 정도인가요? 맨 맞지. 그러네요.
가가 하나밖에 없네. 이 제가 신경 안 쓰고 내가지고 이거. 아무튼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게 머리는 다 맞았네요. 자, 심상하게 될 거하다. 자, 심상하게. 이거는 그냥 뜻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비범하게의 뜻은 알아요? 비범하게. 저 같은 사람. 아닌 것 비범하다. 우리 언제 비범하다고 하나요? 비범. 자, 범인. 우리 범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 범죄 저지른 범인 말고 범인. 그 범인 말고. 네, 들어봤어요 혹시? 맞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비범하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야. 범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범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평범하지 않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럼 범인 모든 사람들이 다 범인이고.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범인이죠. 저도 그렇고. 저 빼. 좋습니다. 그럼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비범하게는 뭘까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반대말이 평범하게죠. 솔직히 이거 틀리면 좀 에바라고 생각해. 뭐 심상하게, 그죠? 심상하게라는 말이 조금 처음 보는 느낌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평범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맞췄겠지? 처음에 모면하다는 당연히 다 맞았을 것 같고 맞았고요. 미더운 이것도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쵸. 미더운은 믿음직한이죠. 너는 틀렸죠? 다 맞았어요. 까비. 못 믿어운. 자, 믿어운이 믿음직하냐면 못 믿어운은 무슨 뜻일까요? 믿어오는 믿어요. 믿음직하지 못하게. 그렇죠. 믿음직하지 못하니겠죠. 그죠? 믿음직하지 못할 때 못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상히는 이제 상세이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다는 이제 확산하다가 맞고요. 수긍하다도 이제 긍정이겠죠. 긍정입니다. 긍정, 수긍.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다, 동의한다, 긍정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풀이는 끝내고. 끊어주세요. 같은 것 같아. 8시간 좀 많이 힘들게 했겠는데 8시간 동안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1시간이 전무시. 뭐해요 8시간 동안? 네, 선생님도 힘드시겠는데 8시간이면 근데 똑같은 선생님이었어. 와 진짜 대단하겠네. 답부터 쓸게요. 3, 4 7번까지만 써주시죠. 7번까지 왔을까요? 아니 틀렸다. 5252입니다. 이거 틀렸다. 많이 맞았나요 여러분? 3개 맞았어. 나 2개 틀렸다. 그래도 푼 거는 잘 맞추네요 여러분. 다 했죠? 됐죠? 뭐 틀렸어요? 하나? 저 4번. 4번. 나 3번 틀렸네. 2, 6, 7. 3번, 7번. 3번, 7번? 7번이 뭐라고? 참고서 봅시다.
약간 소설, 뭐 소설이 되시든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뭐 작가는 알면 좋지만 이 작가를 알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제목이죠, 제목. 이 소설은 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고요. 출제가 많이 되는 작품도 아닌데 그럼 넘깁시다. 아니야, 그래도 알아야죠. 틀렸으니까. 어쨌든 틀렸는데.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내신 시험을 치듯이 이 작품에 대한 정보들을 쫙 외워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출제가 좀 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해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소설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주제 구성 문제. 주제 구성 문제요? 인물 인물 사건 배경. 그쵸? 뭐 인물 사건 배경. 이것도 뭐 안보라 씨한테 배운 건가요? 저도 뭐 그쵸? 원래는 배경도 있긴 한데 배경은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 배경 지식이죠. 저거 누구나 안다? 누구나 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문제, 그러니까 출제에서 핵심이 되는 애들은 이거인 것 같아요. 배경은 좀 부수적인 요소이고 문제에서 설명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거죠. 이 소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떠한 시간에서 일어나는지는 좀 저는 살짝은 부수적인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 개가 참 요소지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얘네들가 좀 중요하다. 인물이랑 사건. 그래서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 있나요? 권순잘. 권순찬 있죠 일단. 권순찬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항의하는 사람. 그죠 맞아요. 항의하는 사람이죠. 또 있나요? 502호. 502호 김성만 씨 그죠? 또 있나요? 남자. 아 남자. 그 슈퍼 아줌마. 아 푸념아 맞아. 아줌마 아니지 않나? 아줌마라고 써있었나? 뭐라고 써있었죠? 사장. 삼종마트 아줌마. 삼성마트 사장 그죠? 뭐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어요. 아, 옛날부터. 삼성마트 누구 있죠? 이해준. 이웃주민들도 있고 입주민 대표.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호프집 여주인. 호프집 여주인이요? 진짜 다 찾아놨네요. 뭐였죠? 호프집 여주인이? 호프집 여주인? 할머니. 아 나중에 그 전에 들은 이야기 그거? 아 이거 그 그래요? 누군가. 아줌마. 누군가요? 그 누군가 그렇게 외쳤거라고 적혀있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요. 몰라. 어쨌든 여기 나온 부분에서 뭔가 이제 죽은 아이의 아빠. 죽은 아이 아빠요? 그게 나왔어? 그게 나와? 나왔는데. 어머니. 아니 우리 서술자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 아. 그죠? 사실 뭐
다 여러분이 말해준 거 다 맞고 중요하지만 호프집 열심히 넣었어. 아니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정도죠. 권순찬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목이 권순찬이 나오니까요. 나 중요하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써있는 소설이잖아요. 당연히 김성만 씨 중요하겠죠. 왜? 권순찬이랑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주민 중요하겠죠. 얘도 권순찬이랑 뭔가 일이 있었잖아요. 순천이가 쓰레기네. 에이, 순찬이가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그죠?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만 씨가 쓰레기죠. 정확히는. 네. 아 쟤들 안 죽었네. 아, 아니야 하나 1, 2, 3번 다 말했잖아요. 네. 그럼 알 거예요. 나 개쩌면서 1, 2, 3번 다 맞았어. 어떡해. 그리고 그럼 사건은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난 대충 문맥상 읽었는데. 문맥상. 와 진짜 미친. 일단은 음. 사체를 썼어요. 누가 썼어요? 엄마가 사체를 썼어요. 저 누구 엄마요? 순천이 엄마 아니에요. 권순찬 씨 어머니가 사채를 썼습니다. 왜 사채 썼나요? 그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다 쓰진 않잖아요. 돈이 어디에 필요했죠? 일하다가 관절염 때문에. 그죠, 관절염 때문에. 누구 그거 그냥 다리 장애인이 명.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벌받아요. 그냥 다 찍고 있는데. 임지언니 보겠다. 아 임자 보면 상관없어. 근데 다른 사람도 이제 보겠지. 어머님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날 빠는 거. 자, 관절염 때문에 자 사채를 썼죠. 썼는데요. 어떻게 했죠? 선생님 소문에 따르면 700만 원이래요. 선생님이 치킨을 사주셨다는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치킨을요? 누구예요? 다음 반 애들한테 치킨을 사줬다는 제가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난 못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지? 뭐 너만- 뒷반 친구들이 얘기해. 너만 들었나 봐. 너가 지금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 지어낸 거예요? 아니면 뒷반에서 그걸 너가 지어낸 거 아니까 여기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 적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할 수 있죠. 과학 설명 가능성.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치킨은 뭐 일단 먹을 시간이 없고 뭐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생각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네? 과학생 잘 됐어. 과학생. 그것도 그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아쉽지만 뭐야 그래서 제가 뭐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왜안 되지? 누가 그렇게 말했죠? 그건 비밀입니다. 그럼 엄마의 대상을 찾지 마시고요. 어쩌나? 네? 아니 손을 들읍시다. 뭐 갑자기 치킨은 왜? 근처 먹고 싶었나? 오늘따라 황금올리고가 좀 땡기더라. 자, 관절염 때문에 권순찬 어머님이 사채를 빌렸는데 권순찬이랑 권순찬 어머니는 원래 친한 사이였나요? 아니 아니요. 어떤 사이였죠? 사철 그 사치밖에 모르지. 연 끊고 손절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엄마가 별로 해준 게 없는 엄마라고 써 있습니다. 소설 표현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진정한 빌런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자, 어쨌든 이 돈이 이렇게 막 빚이 마구마구 불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도 무서워서 이 엄마도 무서워서 이제 미안함을 무릅쓰고 아들한테 돈을 빌리죠. 아 양심이 없네. 엄마는 아니었어. 엄마가 아니었어도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크네요. 그럼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나요? 특강 몇 시간 덕분에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 사기단에서
두 분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답정 나. 무슨 답장을 얘기하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줬나요? 권순찬 씨가 빌려줬나요? 권순자 씨가 7천만 원. 7천 7천이요? 원이었어. 700만 원. 네, 700. 700만 원이었어요. 700이면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와, 좀 많으신가요? 아니, 700이 이게 짱들 아 아닌가요? 역시 마포갈비라서 돈 많이 아니 벌어. 성인인데 700만 원은 뭐 하나 역시 시급 10만 원이야 이건가? 그래서 왜 7천만 원을 얘기했지?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울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7만 원이면 그냥 빌려주고 안 가봐도 되지 않을까? 하긴 엄마니까. 아니 뭐 이렇게 큰 일이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죠? 빌려줬더니 엄마도 어떻게 했죠? 그거는 다시 그 돈을 갚죠? 네. 엄마는 창근 놈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간절염 때문에 병원비로 사채를 썼는데 돈이 막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니까 일단 빌렸는데 이 사람이 막 나쁜 사람이어서 이 700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진짜 급해서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갚는 게 힘들었겠어요. 이 노인인 것 같은데 700만 원을 다시 갚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왜 빌린 거야? 통갑. 되게 뭐 그렇게 차갑게 생각할 수 차갑게 생각하기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T라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티 너 되긴 T야? 한데 진짜 나빴다. 미안해. ISTP는 이기적이야. 너 아이야? 나 아닌데. 결국 왜 이기적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고 나쁘고 지하말 다 하고 눈 ጭ고 자 윤예찬 걔네로 네 뒷담 가는데. 뭐? 응, 구라였어. 말 말해줘. 아니 구라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구라. 윤유정이랑 뒷담 깔고 마지막 대화 내용 보여줄 수 있거든. 그냥 걔 너무 내가 갈궈서 뒷담 깔고 윤예찬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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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키우기 아니야. 근데 1번은 3번입니다. 아 야야야야야. 그러시고요. 사이가 두 이거 3시간 뒤에 문제 할 거야.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에이호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거 씹혔어요. 여기 뒤에 잘 안 읽었네. 라고 권순찬 씨가 어떻게 하고 있죠? 호프집 여주인. 호프집 여주인 내가 주요 인물이라니까. 호프집 여주인이 중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냥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호프집 여주인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상한데? 나왔는데 무시당했어. 원래 6명 되거든요. 호프집 여주인은 뭐 여기 입주민에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주인은 권순찬이지. 한 번도 안 왜 2명으로 줄었지? 6명이 돼야 된다고 안타까워하길래 치료줬습니다. 권순찬 씨. 권순찬. 이름 멋있다. 일론 머스크라고. 이름 멋있다고. 그래서 이제 502호 앞에서 김성만 씨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700만 원. 돈 돌려달라고 하죠. 그 후에 그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된 입주민들이 안타까움에 돈을 모아서 착하네. 나 봤을 때 권순찬 씨가 좀 싸가지가 없거든. 저 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안 아니지, 받았어? 제가 쓰레기지. 성만이가 쓰레기지. 그렇죠. 그렇게 일가라고 성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만이를 무시해 그럼.
순찬이는 어떻게 해? 선생님이 금방 꺼져. 순짠이한테 그러지 마. 돈을 모아서 이제 여기 60만 원 정도에 700만 원을 모아서 권순찬 씨한테 입주민들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받나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입주민이 싫어서. 아니 정확히 성만 씨한테 받아야 돼서. 그쵸. 이 사람은 7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만 씨 끝까지 생각하시. 왜요? 이 사람한테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왜 꼭 저 사람이 좋아해요? 되게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뭐 성만이가 죄 아니 지었어. 뭐 신분이 솔직히 성만이가 살짝 소꿉친구인가? 칭찬.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해줄래? 아 이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님이 원순찬한테 돈을 갚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제 사책을 쓴 건데 원순찬이 이렇게도 갚고 엄마도 이렇게 갚았던 거죠. 아 그럼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렇죠. 개쓰레기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성만이가 쓰레기가 맞네. 그쵸. 성만이 사채업 들었어요. 성만이 1,400만 원 들어가는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이 입주민들이 사정을 알고 700만 원을 입주민들이 단체로 성만이를 팔면 될 것 같은데. 줬지만 권순찬은 이 7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김성만한테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말이 뭐예요?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뒷부분에서 쫓겨난다는데. 2, 3번을 한번 보시죠. 2, 3번 다음을 참고하여 2번과 3번의 두 부분에 답하시오. 이제 여기를 보면 되죠. 뒷부분에서 권순찬은 누군가의 신고로 쫓겨난답니다. 아파트에서. 뭐 맨날 그 피켓 들고 서 있으니까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리고 여기 권순찬 입주민들이 이 700만 원을 줬을 때 권순찬이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탁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줄 때 받지 왜 성의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권순찬을 맨 처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본인들 성의를 무시하니까 안 좋게 본 누군가가 이렇게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성만이가 쫓겨났는데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뭐 있겠죠. 했더니 이 김성만은 그 후에 어떻게 나타나죠? 외제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외제차. 미친놈이네. 외제차가 왜 나오는 이제 외제차에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차 무슨 차예요?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죠. 어쨌든 비싼 차보다 비싸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있죠. 쓰레기인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잘 나간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권순찬은 이 사람한테 분노를 한 건데 왜 뜬금없이 너네가 돈을 주냐 해서 거부를 했었던 건데 이 입주민들도 사실 이 권순찬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는 그 김성만 씨를 보고 나서 본인하고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작품 제목이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착한 사람들 누구예요? 입주민. 저 입주민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700만 원 모아가지고 줄 수 있나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 주시죠. 줄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이제 뭐 선행의 천사니까. 돈에 뭐 여유가 있으면 700만 원 뭐 껌값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00만 원. 지금은 이썩거는데 그래서 어쨌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돈을 먹으면서 7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입주민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닌데 700만 원을 주고 다시 갚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모금하는 거죠 이거는.
다시 갚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다시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 애매하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으는 건데 한 명씩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배가 700만 원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시죠? 이제 김성원 집 앞에 가가지고 때리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그럼 지금 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아 마지막 뭐 그 의미가 뭐냐고요? 싫어한다는 거지. 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지. 싫어한다는 거지. 그쵸? 맞아요. 설명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 착한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걸 권순찬이 이제 거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입주민들은 권순찬을 또 성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안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착하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인 거죠. 진짜 착했다. 왜냐면- 사실 때리지 않았어. 그쵸. 자기가 생각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권순찬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쵸.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무슨 귀여워. 또 맨날 MBTI 얘기해서 좀 그렇지. T가 원하는,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할 때 T가 원하는 답이 있고 F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전 F예요. 아까 T라는 T라면서요. F예요. 오늘. 네.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눈물 나온다. 울어. T 뭔가 해결책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눈 찌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민 상담이라는 거는 결국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뭐 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시겠지만 저 강이랑 제일 친해. 누구요? TMI. 아니잖아. 네 찐친 임예찬이잖아. 아니야. 오늘부터 강이야. 승범이 자, 너무 재밌다니까. 학교 폭력도 사실 이 학교 폭력 없죠 근데 요새는. 저 당했어요. 요새 많죠. 요새 저 많아요. 이승범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 진지하게 이런 뭔가 이렇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 선생님들한테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요? 이건 승범이가 사람 때리기야. 저희 반 1층이거든. 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할까요?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막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끼리 싸우지 말라고 교무실에 다 불러가지고 화해시키고 강제 악수해. 아 너무 싫어. 포옹하고 끝내. 그럼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끝나고 가해자한테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입장의 해결 방식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근데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랑 분리가 되는 게 이제 해결 방식인데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당연히 뭐 선생님도 뭐 이게 일을 키우기 싫은 거든 아니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을 텐데 마치 입주민들이 700만 원을 모아서 권순찬 씨한테 전달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권순찬을 안 좋게 보더라. 근데 권순찬이 네. 김성만 씨 집 앞으로 가면 되잖아.
집 앞에요? 집 앞에서 배를 누르고 얘기하면 되잖아. 소설이잖아. 소리면 뭐 집에 없었나 보죠. 집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 외제차를 뺏으면 되잖아. 그거 범죄잖아. 집에만 뜨는 것도 범죄인데. 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 아파트엔 그가 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원아 일어나 집중해. 민주야 집중. 집중되면 얘 집중 안 하시잖아. 아 핸드폰 꺼. 다 보여. 핸드폰 끄면 어떻게 봐요? 바로 이 작품만 하고 싶시다. 스킵하지 마. 다 들어. 여러분이 딴소리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착한 사람들, 입주민들이 권순찬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뭔가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뭔가 해준 것도 없는 엄마한테 700만 원을 이렇게 냉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막 성의 없는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선의를 거절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700만 원이 김성만 씨 혹은 이제 뭐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이 권순찬에 대한 입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에 있는 기억 아파트엔 그가 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래 생각했던 권순찬에 대한 이 사람이 되게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약간 못마땅한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를 암시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3번에 1번. 권순찬이 김성만을 기다린 것은 김성만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맞아요.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이 3번에 1번 선지 안에 있는 자신. 누구죠? 권순찬. 저 권순찬이죠. 2번은요?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권순찬에게 주려고 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찾은 결과로 볼 수 있겠군. 그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700만 원 없어서 지금 문제인가 보다 해서 700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이 사람 거절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 700만 원이 아니라 김성만 씨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입주민들이 권순찬에게 화를 낸 것은 왜 화를 냈죠? 돈 안 받아서 화냈죠? 그죠?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문제의 진짜 원인 누구예요? 김성만이죠? 정말 그래서 사실 이 입주민들도 이 김성만의 나쁜 짓에 같이 분노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700만 원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괜히 이거 안 받았다고 권순찬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착한 사람들이. 그래서 답이 4번이었는데 참 좋은 마트 사장이 권순찬의 사연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권순찬이 지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이겠군.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권순찬이 가진 사연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참 좋은 마트 사장도 잘 모르죠. 호프집 유니폼 있었다. 혹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가지를 못하는 나이? 뭐지? 나 가지 못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뭐지? 뭐가? 자, 5번.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선의를 거부한 것은 입주민들의 돈을 받는 것이 권순찬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이겠군. 계속 말했지만 권순찬이 원하는 해결책은 김성만 씨를 만나가지고 김성만 씨한테 7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였죠.
입주민들이 갑자기 돈 모아서 700만 원 주길 바랬던 게 아니라 일단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입주민들한테도 받고 김성만 씨한테도 받을 것 같은데 똑똑하신데. 그죠? 그냥 생각해요. 그러니까 했나요? 두 번째는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이라는 작품이죠. 꼭 마지막 시간만 되면 말이 없어지겠어. 누구야? 마지막 타임 말이 없어. 너 때문이야. 아 저요? 아니. 윤지연이 말해주겠어. 지원아 말해. 여기까지는 읽었죠 근데 그 마지막 것만 못 풀었죠. 네. 누구 나와요? 한번 볼래요 지금? 민수 씨, 만수 만수. 아 만수 만수 오빠. 만수랑 그 누구 나오죠? 그 여자. 그 누구였지? 여동생. 여자 이름이 뭐지? 여동생도 나와요? 여자의 여자 이름이 이름 있어. 여자 이름 뭐였죠? 아주 맞지. 나. 나가 나오나요? 나 있죠. 안 나와. 여자. 나 있을 여자 걸. 여자 나는 없는 것 여자가 같은데 나야? 수민이 엄마. 여동생 아니? 수민 엄마 저 수민 엄마가 여동생이죠. 승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되죠. 자 주인공 누구인 것 같아요? 만수. 만수죠 만수 씨. 만수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투명인간은 누굴까요? 그러게요. 여자. 자 7번 한번 읽어봅시다. 투명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이 선량한 거 뭔지 알죠? 착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자, 물질 만능이 뭔지 알아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그렇죠? 한국이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뭐 다른 나라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럼 물질 만능이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주인공 착한 주인공은 뭔가 이 물질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소외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가족이랑 동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희생하다가 결국 투명인간이 된답니다. 그럼 이 만수 씨가 결국 작품의 제목인 투명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에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런 소설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들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사회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수 씨는 존재감이 없는 투명 인간처럼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이 다른 등장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만수 씨를 바라보는 내용들이 많이 서술이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바로 7번이었습니다. 네, 그거 하기
나오기 전에. 자, 우리 중략 전까지 31쪽에 있는 중략 줄거리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만수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수씨는 보기에도 나왔지만 착한 사람. 그죠?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수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를. 구내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뭐야?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A. 만수씨는 명절 앞두고 업자들에게서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을 사양하다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않고 구두 많이 다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줬다. 자,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저 4월 31일. 아니 4월 31일이요? 4월에 31일? 3월 27일이요. 3월 27일? 4월은 30일까지 4월 31일 없지 않아요? 없어요. 언제예요? 30일 3월 27일이요. 3월 27일이요? 언제예요? 1월 2일 1월 2일? 네? 얼마 전이었네? 네. 그저께 아니에요? 네? 언제예요? 저 2월 16일. 와, 다 빠르네. 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두원이 막내네. 1, 2, 3 명씩 있네. 까불고 있어. 아직 구면서 동갑이야. 여러분 임지한도 있어. 1월 2일? 잠깐 1월 2일? 네. 제가 생일 똑같네요. 나 1월 3일인데 4월 27일이라고 그렇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많이 쓰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써요? 못 쓸걸요? 아 그래요? 아닌가? 나이가 아 그래요? 만 14세부터.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뭐만 그렇구나. 15세? 14세인가? 뭐 되는 근데 거 14세 때 풀리는 거 존나 무겁. 그건 몰랐네요. 아, 그러면 뭐 선물을 잘 안 주고 받아요? 선물은 그런 산타 쪽으로 클로스가 주세요. 산타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 또래 제 친구들은 기프티콘을 많이 주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그거 있잖아. 토스. 맞아 우리 토스 뭐 있어요? 토스 기프티콘 있어요. 토스에 기프티콘 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거는 있구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런 걸로 줘요? 생일에? 그런 거라도 주고 직접 주기. 아 직접 주기도 하고. 다이아 반지 줘야 된다. 다이아. 근데 이게 제 친구들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까 이제 남자니까요. 남자들끼리 약간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다양하게 주지 않거든요. 뭐 요즘 학생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거의 셋 중 하나예요. CGV 티켓이나 뭐 치킨 기프티콘 아까 말했던 황금올리브 같은 거. 제가 황금올리브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들 다 황금올리브 주는데 그죠? 그리고 뭐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쌤은 생일 언제신가요? 저는 12월 15일 1, 2월 오. 그런데 저기를 치고. 그쵸? 근데 이제 또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안 주니까 막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제가 20명한테 받는다는 뭐 대충 한뭐이 정도 비율로 오면은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뭐 686이라든지 가끔 이제 막 눈치 싸움 실패하면은 CGV 20개입니다. 그쵸 막 이렇게도 뭐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막 치킨만 막 16개 오고 우와. 이런 진짜 건데 우와. 1년 안에 맨날 치킨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치킨 걱정이 없어요. 생일 지나면은 그래서 이런 때가 있는데 한 달에 하나씩 먹는 너 너무 올려오긴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치킨 16마리를 물론 혼자도 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수씨 같은 성격이라면 어떻게 했다? 나눠줘. 자 치킨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제 평소에 알고 있다가 나눠준다. 자기는 먹지도 않고. 착하네. 착한. 만수 씨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 너무 착해. 라는 겁니다. 이건 흑군데. 너무 착해 너무 그렇죠.
그래서 투명인간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착해도 안 좋습니다. 아 불쌍해라.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나눠줘요? 상품권, 특히 구두표 같은 거. 구두표가 뭐예요? 또 옛날 얘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신발 뭐 그냥 백화점 같은 데서 사잖아요. 뭐 LBC마트 뭐 이런 데서 살 수도 있겠고. 이때 이제 그 구두 가게 같은 데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따로 있어요. 액수가 굉장히 높은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런 상품권들이 이제 당연히 현금으로 사면 비싸니까 그런 상품권들 업자들이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은 안 쓰고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나눠주죠? 평소에 사람들 잘 받았다가 구두 많이 다른 사람 순서대로 나눠준대요. 이게 뭐 보통 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만큼 착했다. 근데 그렇게 착하니까 구내지 식당 아줌마랑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 씨가 아주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결혼도 안 했고 사람 착하고 하니까 그렇죠? 나이 먹으면 결국 착한 게 짱인가 봐요. 그래서 공장의 전체 인원이 600명인데 600. 그렇죠? 그 중에서 여자가 30명도 안 된대요. 한 24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그 중에 3분의 1이 또 국내 식당에 있었답니다. 8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만수씨 좋아하는 거죠? 야 만수 씨 여미세네. 인기 많네. 아니죠. 만수 인기가 씨는 많은 몰라. 거잖아. 만수 씨는 알파벳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여미새가 아니라. 만수 씨 질투나?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 사이에 막 소문이 났답니다. 그렇죠? 만수 씨와 내가 전부터 사귀던 사이고 여기서의 나가 이제 이 여자인 거죠. 이 만수 씨하고 나하고 막 사귀던 사이였다. 이런 소문이 나요. 소문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안 사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막 이런 소문 많이 내나요? 학교에서? 네. 그래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줄서에 와 김예찬이랑 김현수랑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이잖아. 남자랑 남자. 누구라는 거야? 뭐라고? 이찬이랑 이도. 너는 김수현이지. 여기까지 하자. 진짜 근데 진짜 얘 좀 민감해졌어. 허물적으로 그만 만들게. 어쨌든 그래서 막 아이도 있고 너무 감. 너무 많이 갔는데 저번에. 그래서 그 아이를 뭐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 이 여자가 나가 안 키우고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디 근데 심지어 그 뒤에는 이 여자 나가 만수 씨랑 사귀다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떠났다가 많이 소설 갔는데. 작가네. 원래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남자가 질려가지고 다시 만수 씨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 여자 개쓰레기로 여자 만들었어. 쓰레기는. 자, 아주 이 여자를 쓰레기로 만들어놨죠.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놨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거 듣고 나서 그죠? 왜? 괜히 거기서 막 발끈하면은 한국인들 어때요? 찔려서 그러지. 바로 그쵸?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뭔가 긁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줌마들 그 이런. 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사실 뭐 똑같은 거죠.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참 원래도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거긴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만 좀 이게 너무한다. 그래도 뭔가 말하면은 더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무시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몇 달 원담이가 지나기도 김현수를 전에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어. 뭐라고요? 원담이가 김현수를 좋아했다는 아도 소문이 있어. 그냥 했어. 여기 엉덩이 안 다녀. 그게 누구예요? 저는 모릅니다. 귀여운 친구 있어요. 푸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소문이 기정사실이 됐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이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 심한 이 아줌마들이 이 여자를 엄청나게 미워했었던 거죠.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문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칫솔에 새똥도 묻히고요. 아이고.
막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존나 됐지 않아? 어디서 일했어요? 이 여자? 공장에서 일했어요. 공장에 어디서 일했죠? IMF 공장. 구내식당이죠. 네. 구내식당에서 뭘 할까요? 이 사람이 무슨 일 할까요? 구내식당에서 음식 음식 만들겠죠. 이 사람이 뭔가 담당한 조리통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뭘 넣었대요? 면도날 같은 것도 넣고 그랬대요. 진짜 못했다. 진짜 못했죠.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이게 헛소문인데 막 이런 소문이 퍼져서 너무 힘드니까 만수 씨한테 갑니다. 만수 씨한테 가가지고 사람이에요, 만수 씨. 진짜 사귀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약간 살짝 뭐가 좀 약간 사이코 같은 영화에서 나올 만한 전개고 거절하겠지 당연히. 어쨌든 여자가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좀 어떻게 정정을 해라 이 소문을 그랬는데 만수 씨도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죠. 본인 때문에 오해 많이 받아가지고 괴로운 거 아는데 아니라고 해도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뭘 권유하죠 만수 씨가 이 여자한테 분식집. 그죠 분식집 가라 공장 그만두고 내 여동생이 지금 집으로 꺼져주세요. 사실 뭐 만수 씨가 이 사람한테 악감정을 가질 건 없죠. 지원아, 이거 나라고. 그만 지한 학생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할 거고 자 이 여동생 가게가 이제 분식집인데 이 여자가 이제 공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분식집으로 약간 일을 하는 데를 옮겨라. 근데 이제 뭐 자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니까 이 만수 씨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 구두표 막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그러니까 월급은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겠다. 근데 이 분식집도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요즘 인기 많은 뭐 엽떡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조그만 분식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니던 초등학교 때 앞에 분식집 같은 거 있었나요? 없죠? 오마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라졌어. 근데 지금도 생겼어요. 또 생겼어요? 뭐 생겼어? 또 아 생겼네. 원래 처음. 그죠. 근데 뭐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오마댕이도 보스떡볶이 됐다가 아니야 원주 맛집이 원래. 여기 이제 동물병원. 그러면 그 조그맣게 스몰토크 못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어쨌든 집중하고 이 있어. 분식집도 사정이 막 엄청 여의치 않은 곳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공장에서 받던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수 씨가 이 여자한테 미안하니까 여동생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공장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한 달에 여기서 200만 원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묘사한 걸 보면 201만 원 주는 거 아니야? 그 201만 원을 준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죠. 200만 튀김, 2천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음식 파는 가게 크기라는 게 어른 3사람만 서 있어도 꽉 차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들이라는 말인가. 애초에 이 사람을 안 써도 되는데 이 사람 만수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미안해가지고. 근데 돈까지 더 달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여자가 싫을 수밖에 없죠. 만수 씨도 쓰레기네. 싫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죠? 그리고 그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여자도 사실은 만수 씨 좋아했죠. 이 소문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만수 씨도 좋아했어요. 사람들한테 착하면 돼 가득하지. 사랑 싸움. 어쨌든 칼과도 막 엄청 걱정이고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이 있는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떡볶이나 어묵도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 소설에 따르면 떡볶이 어묵 뭐 누가 해도 맛 비슷비슷한데 뭐 네가 요리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어린 학생들 콩 묻은 돈 받아서 월급을 주고 월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적금 통장 줍니다. 적금 통장. 적금 통장 주면서 뭐라고 하죠? 나 그동안 월급 모은 건데 이제 건물 너 월세 주는 건물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식집 말고 가게를 키워서 제대로 식당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돈으로 뭔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동생은 고마웠나요? 이 적금 통장을 받고? 아니요. 자, 뭐래요? 이제까지 무슨 생각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저도 근데 이러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빠가 뭔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 혼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돈 쭉 모으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게 크게 해봐 이러면서 돈 주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고맙겠지만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여자가 다행히 음식을 잘하긴 했나봐요. 구내식당에서 어쨌든 일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식당이 새로 차린 식당이 기사식당이었나봐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중략 이후에. 하지만 IMF 이후에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를 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원래 이 사람이 막 음식 잘해가지고 기사식당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원래 이제 원래 다니던 공장을 살리려고 이제 투쟁을 하니까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겼겠죠. 그랬더니 이제 여동생 남편도 이제 만수한테 뭐라고 합니다.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여기서 형님이 누구죠? 형님은 네? 주인공? 제대로 말해. 뭐지? 이름 뭐야? 제대로 말하라고. 제대로 맞네? 만수? 만수죠 만수. 그죠? 만수. 이게 누가 한국말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만수. 나한테 그래서 여동생 남편이 생각하기에 만수가 다니던 회사는 만수가 일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저기 자본가 사장들 공장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쳐먹은 거죠. 싸가죠. 그리고 밑에 써 있습니다.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또 서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재편 지식구한테 피해를 입혀가며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하는 건 나로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건 누가 한 말인가요? 누가 생각한 건가요? 누가 생각한 걸까요? 제대로 말해 다들. 어디 쌤이 어디 읽었는지 누가 모르겠어. 해? C. 시. 했잖아. 안 읽은 거야. 빨리 쳐 집에. 저는 착한 일은 이제 성실하고 속으로 읽어. 왜 그럴까? 하는 건 나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여러분과 처남을 계속 주저주저 말을 이어오고 있었다. 속으로 읽어. 처남이 자차하는 건 인정했다. 정실하게 쓰였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잖아. C 누가 한 말이죠? 여동생. 네? 네? 그 여자 아니야? 예? 여러분 만수? 만수가 한 말이잖아요. 아 역시 만수인가? 만수가 누구에 오해 대해서 진짜야. 만수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한 말이에요. 이게 천원. 처남이죠. 처남이 아이씨. 여동생 남편이잖아요. 네. 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재편 제시권한테 피해를 입혀가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건 나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남이 처남은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IMF 이후에 공장이 망했을 때 누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죠? 바로 위에 나오죠. 그죠? 회사, 자본가.
사장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만수는 아니다. 이 사람들 우리 편인데 왜 이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냐. 우리 같이 공장을 되살리려고 투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수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죠. 좀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사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건지. 근데 모든 사람이 만수 같으면 사실 세상이 평화롭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만수가 그러니까 제 바보처럼 옆에 비친 블레이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거죠. 너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누가 말이에요. 누가 말이죠. 밑에 우리 어릴 때 군기를 밥 먹듯 하던 때를 생각해봐. 여기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또 원망해서 뭐해. 누가 말한 건가요? 만수. 이것도 만수라는 말이죠. 만수가 많이 이런 생각- 많아. 만수. 네, 만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원망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엄청 되게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죠.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회사 잘못 아니다. 회사 망한 것도 회사 잘못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가난해도 소박하게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바로 밑에 그 천암, 이건 천암 생각이죠. 뭐래요?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바로 팩트 박죠.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지금 저 주방에 있는 아줌마하고는 무슨 사이인 겁니까? 누가 물어본 거죠? 만수야 천암이에요? 천암. 천암이죠. 천암이 만수한테 물어본 거죠. 만수가 대답하죠. 진주씨,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 뭐 때문에 투쟁하는데요? 도치법을 세워보시네. 네? 도치법을 세워보시네.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은 도치법은 아닌데요? 그래도 도치법.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사장님이 투자자를 데리고 싸우실 거야. 그죠? 만수가 생각하기에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좀 보고 있어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단한테 빚어갖고 공장에 다시 돌아가는 거지. 우리 희망이 있어.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근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자, 이 아줌마, 그죠? 그러니까 이 만수가 데려온 여자. 지금 일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사식당에서 하고 있죠. 기사식당 원래 누구 거죠? 여동생 거죠. 여동생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누구예요? 여동생이죠. 네.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받죠? 그 저거 아줌마가 더 많이 받죠. 그죠? 여동생은 분식집 때부터 이 아줌마가 싫었는데 어쨌든 이 기사식당이 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서 자리를 잡고 났는데 그 후에 공장 되살린다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오빠 만수 씨하고 투쟁하러 다니니까 이제 일도 안 하는데 돈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생 입장에서. 나 이제 이렇게 못 산다. 만수 씨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라.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오빠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 계속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금처럼 일이 있으면 투쟁 현장에 가서 밥도 해주고 옛날 회사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같이 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바쁠 때 음식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는데 우리 식당 하루에 24시간, 24시간 돌아가는 데입니다.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했다 말았다 하고 월급을 사장보다 더 많이 챙겨가고. 누구 얘기예요? 이 아줌마 얘기죠? 월급을 사장보다 많이 먹어. 그죠? 왜냐? 만수가 될 것 같잖아요. 돈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그죠? 미안하니까. 이 여동생은 아주 탐탁지 않지만 어쨌든 만수가 모은 적금 통장으로 기사식당을 차렸잖아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한다. 물론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겠죠. 수민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다고 형님이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다. 지금 애들 자꾸 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도 옮겨야 되고 돈 생기는 데는 희생밖에 없는데 그 돈을 만수는 통장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어이없는 부분이 나오죠. 이 통장을 넣은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을 다 넣은 게 아니라 재료비하고 인건비 월세 빼고 나서 공장 사람들한테 다 쓴 거죠. 덕분에 먹고 자고 앞가림을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다 썼대요. 소송도 걸려있고 거기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세요. 소송하는데 다 쓴 겁니다. 여동생이 개고생해서 이 기사식당에서 번 돈을 통장에 다 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공장 투자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자기 주변 사람도 안 챙기는 거죠. 내가 뭘 지고 있겠어. 내가 장부에 다 기록해놨어. 밑에 천함의 생각이 나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이들이 좁아 터진 집안에서 열대야가 기상관측 일에 신기록을 내고 있는 한여름에 아주 덥단 말이죠. 온몸에 땀띠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안에는 손이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이래서 번 돈을 엉뚱한데 쳐넣어왔다는 말이다. 천함의 그 분노가 대목이죠. 만수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원래 주변에 한 명씩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분명히 착한데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7번에 많이 틀렸으니까 7번부터 봅시다. 7번 투명 인간은 만수시라고 했어요. 자, 7번에 1번 보겠습니다. 뭐 A라고 써있는데 상품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 구두표 동료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의 선량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겠군. 만수 얼마나 착한지 상품권 나눠주는 걸 알 수 있었죠. 2번 정답이니까 3번부터 볼게요. 자, D의 돈의 사용처를 통해 D 어디죠? D 한번 읽어보세요. D. 맨 밑에 쪽에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재료비하고 인건비 월세 제하고 나서 또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자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 사람 돈 어디다 썼어요? 돈의 사용처 어디죠? 막 소송하는 데도 쓰고 공장 식구들 막 먹고 자는 데 쓰고 그죠? 자기 여동생 고생하는 건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는 주인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A, B에서 주인공을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A에서 주인공, 즉 만수씨를 지칭하는 표현은 뭔가요? A에서 주인공을 지칭하는 표현은 뭐죠? 상품권. 예? 주인공 뭐라고 부르나요? 만수씨. 만수씨죠, 만수씨. 만수가 만수를 만수씨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부르는 거죠,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죠, 만수를? A는 누구의 시선에서 보는 거죠, 만수를? 여직원. 그죠, 여자죠, 여자. 여직원. B는요? B에는 뭐죠? 오빠. 오빠죠, 오빠.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죠? 여동생. 여동생이죠. 자, 이걸 통해서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맞고요. 5번 B, C에서 주변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C. 사람이 착하다는 걸 인정한다. 여기 좋죠. 이도 약간 조용히 듣지. 잘하나? 잘한 척 아니에요? 예. 네? 잘했죠. 뭐 이상 배웠는데?
갑시다 여러분. 응? 왜 무슨 15살부터 불금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너무 아쉬웠을 시간이 다 없어. 아니 그래도 학원에 하는 게 있었다 했죠. 진짜 너무 슬프다. 너무 진짜 어쩌라고 근데 알바는 아니고 빨리 일어나. 속에 5시 안 되네. 갑자기 일어났어. 그래서 정답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에 적금 통장을 통해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주인공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이 적금 통장 원래 누구 거였어요? 만수 거요. 만수 거죠. 누구 줬어요? 동생이. 왜 줬죠? 가게 하라고 그죠? 불쌍해서. 그죠? 가게 하라고 준 거죠? 자, 여동생 가게 하라고 자기 월급 모은 적금 통장 주는 거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수는. 그럼 만수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인물이라는 걸 표현을 한 소재인 거죠. 적금 통장은. 그죠?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주인공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리고 4, 5, 6, 7 중 4, 5, 6 중에 또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4, 5, 6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8, 9, 10, 11번만 좀 풀어볼래요? 이것도 자겠다. 돈이 없을 거요. 이번엔 내 문제만 하면 되니까. 제발. 파이팅.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 이 작품은 안 푸네. 김연수 소설가의 이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 중 하나죠. 얘도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 현대 소설들은 좀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도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됐냐 안 됐냐가 기준입니다. 사실 뭐 이것도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를 어떻게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보기를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기 쉬울 겁니다. 도라쿠 아저씨, 여러분들이 이름 귀엽다고 했던 도라쿠 아저씨. 귀요미 도라쿠시. 좀 귀엽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라지를 만드는 사람. 그 멧돼지 아닌데. 이 사람이 멧돼지라고? 멧돼지 잡는 사람이네. 그죠? 사냥꾼이네, 사냥꾼. 쏘고 도라쿠시 간지나는데. 맛있다. 귀여워. 요즘에도 사냥꾼 있어요? 그래서 뭐 취미로 할 수는 있죠. 이 사람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식 변화라고 했으니까 인식이 어떤 인식에서 어떤 인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써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땠다고 하죠? 인간이랑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뻔하고 많이 나오는 소재죠.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인간, 자연을 도구로서의 가치만 지닌 타자로 대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전의 인식. 지금은 뭔가 그렇지 않겠죠. 인식 변화가 당연히 뭔가 계기도 있을 거고요. 제기월식. 그거는 아이고요. 사냥 중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계기는 사냥이었네요. 사람이 사냥꾼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죠?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다. 이 작품에서 보면 뭐죠? 멧돼지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엄마 멧돼지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새끼 잡아요. 새끼 잡죠, 새끼. 이 새끼. 어허. 잔인하죠? 이렇게 자식들 죽이니까 엄마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 얘를 잡기 위해서 새끼들만 다 죽이는데 그게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쓰레기죠.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은 이런 걸 담은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이걸 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3번, 33쪽 보면은 맨 처음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주인공이 지금 크게 3명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인공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나, 그리고 삼촌, 그리고 도라코 아저씨. 도라코 아저씨가 무슨 뜻일까요? 잘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물방초 카페에 윤 마담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 삼촌이 물방초 카페라는 곳에 윤 마담을 사랑했나봐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막 방황하다가 사냥의 취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3명은 새끼를 거느린 어민 멧돼지랑 리기다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리기다 소나무 숲은 리기다 소나무라는 소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키가 크고요. 그런 숲입니다. 거기서 이제 멧돼지를 마주치는데 사냥을 실패합니다. 근데 삼촌이 거기서 다쳤나봐요. 그래서 도라코 아저씨는 삼촌을 업고 숲길에 바꿨습니다. 걷는데 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라코 아저씨한테 왜 멧돼지 아까 안 죽였냐? 아저씨 쓸 수 있었잖아. 했더니 도라코 아저씨는 영단 소리였다. 뭐래요? 도라코 아저씨가 호식이가 새끼 관절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러면 엄마가 도망을 못 가거든. 역경 사냥개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 참 많아요. 자, 호식이 누구예요? 네? 호식이가 누구죠? 호식이? 그러게요. 여러분이 읽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호식이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냥개죠. 사냥개. 호식이는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 이름이 호식입니다. 적의 원체 영물이라 함께 그게 삼촌이 말한 거죠. 저거 여기 워낙 영물이다. 영물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호명령이 소리 훌쩍거리며 삼촌이 말했답니다. 삼촌이 호식이 영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물이라고 했나요? 네? 삼촌은 왜 호식이가 영물이라고 생각하나요? 똑똑해서. 그죠? 왜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새끼 물고 늘어져서 엄마를 못 도망가게 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렸대요. 삼촌은 좀 전까지. 왜요? 이 사람 물망초 카페 윤마담이랑 사랑이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 삼촌이 주인을 닮아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대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을 냈다. 호식이 뒷발 부러졌나봐요. 오른쪽 뒷발. 삼촌도 지금 부상 입어가지고 도라코 아저씨한테 업혀서 가고 있죠. 둘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영물이라고 하더라. 속 만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어쩌고. 하지만 그건 암수라. 여기서 암수가 뭐예요? 암수? 속임수죠. 속임수. 그럼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암수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말일까? 도라코 아저씨. 도라코 아저씨가 한 말이죠. 도라코 아저씨는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 안 된대요. 속임수 무슨 속임수예요? 암수? 뭐가 암수라는 거예요? 새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새끼 물고 늘어져서 어미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암수다, 속임수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치 윤마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 적이 있다. 앞에 뭐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치 윤마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런 거는 그냥 만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자, 공명심이 뭐예요? 공명심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명. 네? 네? 공명 뭐요? 공명심이 뭘까요? 일단 마음이겠죠, 마음. 심이니까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게요. 모르겠나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월크린 척 이런 거죠. 그래서 공명심. 이 도라코 아저씨도 나도 이제 막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면 이제 뭐 사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해수부제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자, 해수부제는 이제 이런 멧돼지 같은 애들이 이제 유해수 쓰잖아요. 막 와서 밭도 파헤치고 그런 거 이제 죽여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더 잡아주면은 뭐 영웅이 되고 참 재밌다.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한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를 빠지듯 무리꾼들 사이로 잘도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었다. 엄청 열심히 대단했다. 300g도 넘을까? 여러분 300g이면 몇 킬로인지 알아요? 300kg. 아니요, 한 근에 몇 g이게요? 은근은 1.2kg입니다. 600g입니까? 이 절반입니다. 네, 그죠. 4.8kg. 네? 네? 4.8kg요? 300을 못해. 아하. 네? 300 곱하면 얼마예요? 1890. g인데 180kg네. 180kg죠. 완전 똑똑해. 이것도 틀렸어요, 정말. 180kg도 넘을까 엄청 대형 멧돼지였다.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그런 사람들 6박 7일 동안 쫓아놔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얘가 날 갖고 노나? 그래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은 틀린 생각이다.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냥꾼을 갖고 놀겠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건 목숨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닌데 말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멧돼지 계속 잡으려고 막 6박 7일 동안 쫓아다녔는데 못 잡으니까 막 약이 오는 거죠. 얘가 날 놀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얘 잡으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대요? 엄마가 아니라 새끼를 계속 죽였대요. 보이는 족족 계속 쏴서 죽였는데 한 5마리쯤 죽였대요. 그러니까 초가을이니까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쩍쩍 그어져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 새끼 멧돼지들 그 생긴 거 봤어요? 등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까맣게 귀여워요. 이 줄이 있다는 말이 그만큼 엄청 어렸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새끼였다. 그럴 때 이렇게 5마리를 다 죽였대요. 한 두어 번만 쏘면은 꿈틀꿈틀하다가 죽어버린대요. 새끼니까 멀리서도 이제 산탄, 호수 작은 총알 조그만 걸로 쏘면 되니까 엄마는 이제 산탄이 바뀌어도 총알이 바뀌어도 괜찮아도 새끼들은 엄마 보는 앞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만 노리고 한 5마리씩 죽인 다음에 도라코 아저씨가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일행한테. 근데 이제 너무 막 힘들고 이렇게 며칠 동안 사냥했는데 결국 엄마 못 잡고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도라코 아저씨는 다 생각이 있었죠. 무조건 쫓아온다. 엄마가. 그죠? 새끼들 죽여가지고 5마리 들쳐매고 가니까 엄마가 죽을 줄 알면서도 쫓아왔다. 한 6시간 걸어가다가 새끼들 내려놓고 다시 몰이기 시작해가지고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도라코 아저씨하고 멧돼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냐? 아무것도 안 보였다. 텅 비었다. 그래서 넌 못 쐈지? 나도 한참을 못 쐈다.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걸 아는 이상은 못 쏘는 거라. 자, 이 벌써 죽은 놈은 누군가요? 벌써 죽은 놈. 새끼들. 새끼 아니죠. 어미 멧돼지입니다. 어미 멧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이게 진짜 이미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잖아요. 왜? 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새끼 죽여가지고 이 사냥꾼들 쫓아온 거잖아요. 네, 이미 내가 이 새끼를 죽여서 얘 쫓아오게 해서 얘는 죽을 걸 알면서도 쫓아왔는데 그래서 이미 죽은 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아니까 오히려 못 쏘겠다라는 거죠. 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이제 일행이 지켜보고 이제 아까 말했던 공명심, 유명해지고 싶은 그 마음도 있으니까 안 쏠 수가 없었다. 쐈다. 그래서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 그게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총도 쏘기 전에 이미 죽은 놈이라고 하면 난 도대체 뭘 쏴 죽인 거겠냐. 그래서 마을에서 막 그 멧돼지 잡았으니까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날 잡은 거는 멧돼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 진짜 잡은 건 뭘까요? 멧돼지가 아니라 나래요. 나. 도라코 아저씨. 그때 싸서 죽인 거는 멧돼지가 아니라 나를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죽였다는 건. 그게 이제 11번의 3번 선지입니다. 35쪽에 보면 11번의 3번 선지. 도라코 아저씨가 자신이 한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딱 이 멧돼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쫓아온 멧돼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도라코 아저씨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뭔가 잘못했구나. 막 쏠 수가 없다가 어쨌든 쏴서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막 끙끙 앓았죠. 얘는 이미 죽은 거랑 다름없는데 그럼 그날 쏴서 죽인 건 뭐였을까? 했더니 나였던 거죠. 도라코 아저씨. 그래서 그날 내가 죽었다. 자신이 한번 죽었다고 말한 거는 그 전에 새끼 멧돼지들 거침없이 죽였던 게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였고요. 도라코 아저씨는 또 딴소리였다. 그래서 이 도라코 아저씨는 이렇게 인식 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나는 기억이랑 니은에서 또 딴소리 영 딴소리 앞에 기억이란 니은 보면은 영 딴소리 또 딴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라코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를 딴소리라고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뭔가 이 안에 담긴 속뜻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9번 문제였는데요. 9번의 3번 선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나아가 도라코 아저씨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중은 숨은 뜻, 의도입니다. 속뜻.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마저 설명하고요. 숙제는 4일째로 하겠습니다.